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원의 역사와 문화 세 번째 시간. 이제 세 번째쯤 만나게 되니까 저도 좀 긴장이 좀 풀리고, 첫 번째 한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보시면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인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옷깃이 이렇게 꺾여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그게 이제 방송의 묘미겠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면서 저걸 빨리 좀 이렇게 펼쳐주고 싶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져셨을 텐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쌍방이 이렇게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안 돼서 다음번엔 어떻게 그런 날이 있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역사와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했고,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 역사로 들어가서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스토리가 있는 전곡리라는 곳을 가지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선사시대의 두 번째인 바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 토기의 사용이죠. 인류가 정착을 하게 되고 농경 생활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 우리 강원도에서 신석기 유적지 하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신석기는 구석기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저에게 꼽으라면 저는 바로 여기 양양 손양면 오산이라는 곳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의 그 발굴 결과에 의하면 약 8,0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6,000년경에 사람이 산 그런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였습니다. 사실 가장 오래됐다는 거하고 두 번째라고 한 거하고 별 차이는 없지만 뉘앙스상. 근데 우리를 비롯해서 세계 사람들은 제일 오래된 거, 제일 큰 거, 뭐 제일 비싼 거, 이런 가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 신석기 시대 유적지였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 고산리 유적 발굴을 통해서 그게 더 오래됐다. 그래서 현재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라고 해서 그 의미가 반감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영혼의 새가 여행하다라고 그 책인데, 미국의 여성 고고학자 사라 넬슨 교수가 1999년에 이 책을 발표했는데, 이분의 이 발표한 영감을 바로 이 오산 유적지를 보고, 그분이 한국에 와서 이것을 보고 그런 걸 발표해서 작품을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오산리 유적지를 발견한 최초의 발견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바로 그분이 고고학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럼 오산리 유적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산리라는 곳은 이게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고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 이 처음 발견할 때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때 이제 가장 즐거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나요? 소풍 가셔가지고 소풍 가서 가장 즐거운 시간은 뭐니 해도 점심 시간과 오락 시간이겠죠. 김밥에 사이다를 먹고. 그런데 그것만큼 재밌는 시간이 바로 보물찾기 시간이죠. 그래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때 이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보물찾기라 했는데, 우리 그 주인공 학생은 보물이 숨겨질 만한 곳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게 선생님이 이쯤에 뭔가 적혀 있겠다. 연필 두 자로 뭐 이렇게 고무 지우개 하나, 이런 거 이제 찾는데, 우리의 주인공은 뭔가 이렇게 아주 조금 더 생각을 한 나머지 바로 이 모래사장을 뒤지고 다녔답니다. 이 모래사장을 막 이렇게 뒤지고,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도 거기는 안 숨겼을 것 같은데 너 왜 그러냐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를 막 뒤져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던 전공리에서 그 그렉 보웬이 그 아슈리안형 주먹도끼를 주웠던 것처럼 이 친구는 이제 무엇인가를 주웠습니다. 뭔가 돌인데 뭔가 끄적거려져 있는 것 같은 돌을 주워서, 그걸 이제 화가 난다고 집어던진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뭐 이런 걸 주웠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선생님도 그걸 버리지 않고, 그래, 이게 중요한 것 같다, 이래서 잘 주머니에 보관하셨다가 다음날 가서 그 이제 대학의 교수님께 이걸 좀 조사해 달라 그래서, 역시 그 이제 어디서 이걸 주웠느냐 그래가지고 그 일대 이제 그 긴급 발굴에 들어가서 나온 것이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보시겠죠? 물론 이게 이제 좀 그때 딱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게 뭐죠? 그렇죠. 빗살무늬톡이죠. 빗살무늬톡이 우리가 이제 아주 이 신석기의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 톡입니다. 빗살무늬톡이 사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선 시대의 백자나 고려의 청자도 아니지만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돈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서 이제 신석기 유적지가 이제 거기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석기 유적에 대한 아주 면모를 중요한 면모를 밝히게 된 그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지금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이렇게 옴집이 있습니다. 옴집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양양에서 양양군에서 아주 잘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분들이 여기를 갔는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발굴 조사할 때 여러분들이 공간의 활용이라는 면에서 이 출입구 보면 이제 출입구가 있죠. 사람들이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이 출입구 부분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저 안쪽 움집의 저 안쪽에서 발견되는 이 유물들이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 출입구 쪽에서 발견되는 건 이제 그 무기류랄까 뭐 이런 그 도구류 같은 것들이 나오고, 저 안쪽에서 발견되는 건 이제 그릇, 그렇죠, 용기 이런 종류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그렇죠. 성별의 구분인 거죠. 남성들이 주로 이제 앞에 살고 문 출입구 쪽에 살고, 여성들은 이 안쪽에 이제 생활을 했다.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부의 침입이 온다든가 뭐 짐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침입이 왔을 때 이제 빨리 나가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주로 이제 밤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중에 이제 그 여성이 그쪽에 이렇게 있으면 뭐랄까 이렇게 확 이제 끌고 간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런 그 공간의 성별의 사용처가 다르다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특히 남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방이 어딘가, 내 방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이 아파트로 말씀을 드리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에 바로 붙어 있는 방,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구조에 따라 다르겠죠. 그 방을 누가 씁니까? 우리 여학생분 중에 그 방 쓰는 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 방은 보통 이제 오빠나 남동생들이 거기를 쓰죠. 거기 씁니다. 그리고 여동생이나 이제 여학생들은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거실을 지나서 안방 옆에 제일 먼 곳, 출입구에서 제일 먼 곳에 이제 딸방이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전통은 이제 이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하면 간혹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 그 방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 집은 이 딸만 있나 보구나. 그러니까 아마 이제 네가 가장 맛이라 거기 있는 것 같다 이런데, 아니 저희는 딸도 아니고 동생도 있는데요. 남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순간 이제 뭐라고 해야 하잖아요. 너를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남자처럼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다. 거기에 둔 이유는 다른 뜻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죠. 보통은 그쪽 방에 이제 남성들을 이렇게 있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시장 갔다 오면 문을 열면 이제 바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물건도 받아다가 주방에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견된 또 뭐가 있느냐 보세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바로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저겁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저것은 사람이다, 얼굴이다 이렇게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저 보시면 얼굴이 보이셔야 돼요. 저기에서 얼굴이 안 보이시면 뭐 어찌할 수 없지만, 오른쪽 거를 보시면 저것도 또 얼굴이죠. 근데 오른쪽 거는 이제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 나온 폐총이라고, 신석기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조개 먹고 껍데기 버린 쓰레기장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신석기 사람이 만든 예술품이죠. 이렇게 눈과 입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든 건데, 이 오산리에서 출토된 것은 그런 조개 구멍을 뚫은 게 아니고 이
그 흙을 가지고 완전하게 얼굴 모양을 빚은, 이게 손으로 누른 건지 뭐 어떻게 한 건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참 대단한 예술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국립춘천박물관에 있는 이음 낚시 바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보시면 저게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뭐 대단한 거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돌과 물고기 뼈, 동물 뼈로 미늘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합친 것, 복합, 이었다. 그렇죠? 두 개의 이질적인 재질을 가진 것을 하나로 합친, 저걸 만드는데 인류는 70만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여러분들 국립춘천박물관에 가시면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런 그 중요한 이 유적지의 중요함을 알아서 이렇게 근사한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양양 분들은 당연히 거기를 가셨을 테고, 양양 근처에 있는 속초, 고성, 인제, 뭐 강릉 이런 분들도 가족과 함께 이렇게 주말에 엄마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시면 참 좋을 겁니다. 혹시 여기를 가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에게 거기는 안 가봤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또 있어요. 양양은 갔는데 거기는 안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몰라서 못 갔는데 다음번에 꼭 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한번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셔야 됩니다. 멀리 외국에 가서도 이런 걸 보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꼭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구석기 시대를 지나고 신석기 시대를 지나면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죠. 그렇죠? 이제 돌의 시대가 아니고 철기의 시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청동이라는 그런 재질로 만든 복합된 그런 도구를 가지고, 그런 재질을 가지고 도구를 만드는 시대가 오는데, 이 시대가 되면은 국가가 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화 단계, 청동기 문화 단계에서는 국가가 출현한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다 아시죠? 그러면 국가가 출현하려면, 사실은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면 이제 농경이 발달해야 됩니다.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적고 그 기술도 부족하고 특히 도구도 형편없고 초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도 먹고 사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항상 부족한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청동기 문화 시대가 되면, 물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청동 제품에 농기구는 없다는 겁니다. 청동으로 농기구를 만들진 않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에 청동기 시대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는 농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죠. 청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청동은 다른 곳에 쓰이는 거고, 이 시대에도 역시 돌로 뭐 반달 돌칼이랄까 뭐 이런 걸로 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농사의 노하우가 생기고 협업도 잘 되고 그래서 농경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기술이 발달하고 더 깊이 심고 더 좋은 씨앗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서 농사를 잘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먹고 남는 게 생깁니다. 그걸 이제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러죠. 잉여 생산물. 먹고 남습니다. 그런 잉여 생산물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남는 게 문제인데, 남으면 사유재산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것, 내 것이 생깁니다. 네 것 같은, 네 것 같지 않은 내 것 같은 너,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지만 네 것과 내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것과 내 것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갖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을 계급의 발생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발생하고, 계급이 발생하면 반드시 부와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출현하게 됩니다. 왕이죠. 그러면 이 왕이 출현한다는 것은 결국 왕은 국가니까요. 국가가 출현한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그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왕이 출현해서 국가가 출현했다고 하는데,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에는 그런 존재가 없나요? 아무나 그냥 막 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에도 리더는 있습니다. 통치자가 아니죠. 말 그대로 리더죠. 나이가 많으시거나 지식이 많거나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있는데,
사람의 생사 여탈의 권한을 쥔 통치자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그거는 바로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출현하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청동기 시대에 그것이 출현했다는 걸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그걸 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저의 등골을 아주 송연하게 만드는 그런 땀이 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는데 어떤 대답을 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